Chapter 1. 북방의 사내 6분. 서기 960년대 고려 개경. 고려는 건국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호족들의 세력 다툼, 거란과의 끝없는 긴장, 그리고 무엇보다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 싸움. 나라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북방 변방의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강조. 그의 집안은 무인 가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무신이었고 아버지도 변방 장수였습니다.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권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려는 문신들이 지배하는 나라였으니까요. 강조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5살 때부터 말을 탔고 7살에는 활을 쐈습니다. 10살이 되자 또래 아이들 중 그를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뛰어난 것은 무예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아이는 눈빛이 다르다. 마을 노인들이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눈이다. 저런 눈을 가진 자는 범상치 않다. 강조는 말이 적었습니다. 웃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훈련하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15이 되던 해 강조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북방 수비대. 거란의 침입을 막는 최전방 부대였습니다. 위험한 곳이었지만 강조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첫 전투는 20살 때였습니다. 거란의 소규모 부대가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강조가 속한 부대가 출동했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 없던 젊은 병사들은 떨었습니다. 하지만 강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칼을 뽑고 가장 먼저 적진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칼이 적병의 목을 베었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강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전투에서 고려군이 승리했습니다. 강조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상관이 그를 불렀습니다. 잘했다, 강조. 너는 타고난 전사다. 강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 묻은 칼을 닦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동료 병사 하나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나? 사람을 죽이는 게. 강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았다. 살기 위해서였으니까. 그래도 사람인데. 전쟁터에서 적은 사람이 아니다. 살아야 할 내가 있고 죽여야 할 적이 있을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동료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조는 승진했습니다. 25에 백부장, 30에 천부장. 그의 명성은 북방 전역에 퍼졌습니다. 강철 같은 사내, 눈 하나 깜짝 않는 장수.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개경의 조정은 달랐습니다. 35이 되던 해 강조는 처음으로 개경에 올라갔습니다. 공로를 인정받아 조정에 보고하러 온 것입니다. 궁궐은 화려했습니다. 붉은 기둥, 황금빛 지붕, 비단 옷을 입은 문신들. 강조는 갑옷을 입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색했습니다. 왕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왕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경에 충성, 과인이 잘 알고 있노라. 하지만 문신들의 눈빛은 차갑했습니다. 그들은 무신을 업신여겼습니다. 칼이나 휘두르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강조는 홀로 궁궐 밖을 걸었습니다. 개경의 밤거리는 번화했습니다. 술집마다 사람들로 가득했고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한 술집에서 문신들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온 그 무신 봤나? 강조인가 뭔가. 아, 북방에서 온 그 사내? 참 볼품없더군. 무식한 자들은 칼만 알지. 정치가 뭔지 모르지. 하, 그래도 전쟁터에서는 쓸모 있지 않나? 개도 사냥에는 쓸모 있지.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강조는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강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우리다. 피 흘리는 것도 우리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것은 저들이다. 이게 정의인가?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강조는 북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언젠가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이 칼로 정의를 바로 세우리라. 말 위에서 개경을 돌아본 강조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Chapter 2. 황제의 명을 거역한 사나이 6분. 서기 997년 고려 목종이 즉위했습니다. 목종. 그는 왕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허약했고 의지가 약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권력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왕위는 무겁다. 목종이 즉위식 날 밤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나는 이 자리가 두렵다. 그의 두려움은 현실이 됐습니다. 목종이 왕이 되자마자 외척들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왕의 장인 이지백, 그리고 그의 측근 이광정, 김치양. 이들은 왕을 꼭두각시로 만들었습니다. 폐하, 이 안건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폐하, 저 결정은 신들이 대신하겠습니다. 폐하께서는 그저 편히 쉬십시오. 목종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궁궐 안으로만 숨었습니다. 연애와 술, 그리고 여인들. 왕의 일상은 타락해갔습니다. 조정은 부패했습니다. 관직은 돈으로 팔렸고 뇌물이 공공연히 오갔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은 귀족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법은 권력자들의 도구가 됐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원래 그런 것이다. 귀족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먹여주면 살고 안 먹여주면 죽는다. 그것이 백성의 운명이다. 이 모든 것을 북방에서 지켜보던 강조는 분노했습니다. 그때 강조는 40이 넘었습니다. 계급은 낭장, 중급 장교였습니다. 뛰어난 무공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문신들의 눈밖에 났으니까요. 저자는 위험하다. 개경의 문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눈빛이 거슬린다. 반항적이다. 저런 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면 안 된다. 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출신 때문에 차별받는다는 것을.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1008년, 거란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고려와 거란은 오랜 적이었습니다. 광종 시대부터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란의 황제 성종이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으로 향했습니다. 조정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책이 무엇이냐? 목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신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친을 청해야 합니다. 이광정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란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항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항복. 한 무신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존심은 어디 가는가? 자존심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나? 현실을 보라. 회의장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때 강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항복은 없습니다. 모두가 그를 돌아봤습니다. 강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거란이 원하는 것은 화친이 아니라 복속입니다. 항복하면 우리는 그들의 속국이 됩니다. 감히 낭장 주제. 이광정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가? 강조는 이광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20년을 전장에서 보냈습니다. 대감께서는 얼마나 전쟁터에 나가보셨습니까? 뭐라고? 저는 현실을 압니다. 거란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단,
제대로 된 지휘관이 있다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목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이, 자신 있는가? 예, 폐하. 강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에게 군사를 맡겨 주십시오. 반드시 거란을 물리치겠습니다. 이광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언을 늘어놓는구나. 폐하, 저자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하지만 목종은 망설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다. 강조. 예, 폐하. 경에게 북방방어군 지휘를 맡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강조가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조는 궁궐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기회가 왔다. 그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힘을 보여줄 차례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는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이 썩은 조정을 바로잡을 차례다. 강조의 눈빛에 위험한 빛이 깃들었습니다. Chapter 3. 영모의 밤 6분. 1009년 초겨울. 거란과의 전투는 강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는 압록강 전선에서 거란군을 막아냈고 적장 한 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개경으로 돌아온 강조는 영웅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강조 장군 만세. 고려를 구한 장수. 길거리마다 그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은 달랐습니다. 목종은 강조를 불렀습니다. 포상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의 공이 크다. 원하는 것을 말하라. 목종이 말했습니다. 강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조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순간 전각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광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강조는 이광정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왕만 바라봤습니다. 폐하, 지금 조정은 썩었습니다. 외척들이 권력을 농단하고 백성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감히 신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신이 지킨 나라가 이런 모습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은 과인을 비난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폐하. 강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은 폐하를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폐하 주변의 간신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놈이. 이광정이 소리쳤습니다. 역적의 말이다. 당장 잡아들여라. 경호병들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조가 일어서자 그들은 멈췄습니다. 강조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신은 역적이 아닙니다. 강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신은 충신입니다. 다만 신이 섬기는 것은 왕이 아니라 나라입니다.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폐하,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강조는 전각을 나갔습니다. 목종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저자가 위험하다. 이광정이 말했습니다. 폐하, 강조를 제거해야 합니다. 당장. 하지만 그는 백성들의 영웅이다. 함부로. 영웅이 역적이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목종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랬습니다. 며칠 후, 밤. 강조는 개경 외곽의 군막에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몇몇 장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강조를 따르는 무신들이었습니다. 장군, 조정에서 당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한 장수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강조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먼저 움직인다니. 설마. 그렇다. 강조는 술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나는 왕을 패하겠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장군, 그건 영모입니다. 알고 있다.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그것도 알고 있다. 강조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다. 목종은 무능하다. 그가 왕인 한 이 나라는 바뀌지 않는다. 외척들이 계속 권력을 잡을 것이고 백성은 계속 고통받을 것이다. 그래도 왕은 왕입니다. 왕이 왕답지 못하면 그는 왕이 아니다. 강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칼을 들겠다. 너희는 따를 필요 없다. 두렵다면 떠나라. 원망하지 않겠다. 장수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한 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장군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둘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조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적이 될 것이다. 역사는 우리를 저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나라를 위해 싸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날 밤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병력 1,000명을 동원하고 새벽 3시에 궁궐을 포위하고 왕을 폐위시키는 것. 그리고 새 왕을 옹립하는 것.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입니까? 한 장수가 물었습니다. 강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대량 원군 송.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 왜 그입니까? 그는 젊고 총명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척과 관계가 없다. 그를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조정을 장악할 수 있다. 장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보름 후 1009년 겨울. 그날까지 강조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옳은 일일까? 그는 밤마다 자문했습니다. 왕을 죽이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일까?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009년 12월 20일. 눈보라가 치는 밤이었습니다. 강조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칼을 차고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00명. 모두 강조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출발한다. 강조가 말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밤을 가르며 개경 궁궐로 향했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밤이었습니다. Chapter 4. 왕의 목을 베다 6분. 새벽 3시. 개경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경비병들은 물을 쬐며 졸고 있었고 궁녀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밤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경비병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그가 망루에 올라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수백 개의 횃불이 궁궐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말을 탄 병사들. 완전 무장한 군대. 적습이다. 경비병이 소리쳤습니다. 종을 쳐라. 궁궐이 공격받고 있다. 땡땡땡 경보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조의 군대가 국문을 부쉈습니다. 나무 문이 박살났습니다. 병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항하는 자는 죽인다. 강조가 소리쳤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면 살려준다. 경비병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몇몇은 싸우려 했지만 대부분은 무기를 버렸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조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강조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왕이 있는 곳.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횃불만이 길을 밝혔습니다. 강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나하나가 운명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침전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어라. 강조가 명령했습니다. 병사들이 문을 부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이 보였습니다. 목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강조. 목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이 왜 여기 있는 것이냐? 무슨 일이냐? 강조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칼을 든 채로. 피 묻은 칼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저항한 경비병의 피였습니다. 폐하. 강조가 말했습니다. 신은 폐하께 기회를 드렸습니다. 나라를 바로잡을 기회를. 하지만 폐하는 거절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신이 직접 나라를 바로잡겠습니다. 강조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목종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침상 끝까지 밀려났습니다. 안 돼. 과인은 왕이다. 왕이 왕답지 못하면 그는 왕이 아닙니다. 강조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폐하, 용서하십시오. 강조, 제발. 목종이 울부짖었습니다. 과인이 잘못했다. 바꾸겠다. 모든 것을 바꾸겠다. 제발 목숨만은. 강조는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왕이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 그것은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강조의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라를 위한다면서 왕을 죽이려 하다니.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 이미 궁궐을 쳤다. 왕을 위협했다. 살려두면 나는 죽는다. 내 부하들도 죽는다. 가족도 죽는다. 강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그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칼을 내려쳤습니다. 철컥. 칼날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목종은 소리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크게 뜬 채로 쓰러졌습니다. 침묵. 강조는 피 묻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쓰러진 왕을 내려다봤습니다. 목종의 눈은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텅 빈 눈이었습니다. 폐하. 강조가 중얼거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진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부하 하나가 물었습니다. 장군님, 끝났습니까? 강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척들을 잡아라. 그가 명령했습니다. 이광정, 김치양 모두 잡아들여라. 한 명도 놓치지 마라. 병사들이 흩어졌습니다. 강조는 혼자 침전에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종의 시신 앞에. 신은 역적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나라를 구했다고 믿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판단하든 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칼을 칼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서는 난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외척들이 끌려 나왔고 궁녀들이 울부짖었고 신하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강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에 올라탔습니다. 대량 원군을 모셔와라. 그가 명령했습니다. 새 왕을 옹립할 것이다. 병사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날 밤 고려의 금기가 깨졌습니다. 진아가 왕을 죽였습니다. 강조는 역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을 때 개경의 하늘은 붉었습니다. 마치 피로 물든 것 같았습니다. 강조는 궁궐 성구에 서서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왕을 죽인 칼이 이제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그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Chapter 5. 새 왕.
새 권력 6분. 1009년 12월 21일 아침. 개경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이 시해당했다. 강조가 반란을 일으켰다. 궁궐에 피바다가 났다. 소문이 거리를 휩쓸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관리들은 숨었습니다. 조정은 마비됐습니다. 하지만 강조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오전, 그는 대량원군 송을 궁궐로 불렀습니다. 송은 25살의 젊은 왕족이었습니다. 총명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대군님, 강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입니다. 목종은 무능했고 외척들이 나라를 망쳤습니다. 신이 부득이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조가 무서웠습니다. 왕을 죽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신은 대군님을 새로운 왕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나를. 예. 대군님은 현명하시고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대군님이야말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송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방식으로는. 하지만 이것은 영모다. 나는. 대군님. 강조가 송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군님이 거절하시면 이 나라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내전이 일어날 것이고 백성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란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송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군님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왕이 되어 나라를 구하실 것인가? 아니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실 것인가?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송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개경의 백성들이 보였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알겠다. 송이 말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 강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날 오후 즉위식이 거행됐습니다. 급하게 준비된 즉위식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반쯤 협박당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형식은 갖춰졌습니다. 송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고려 현종입니다. 과인은 이 나라를 바로잡을 것이다. 현종이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신하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신하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즉위식이 끝나고 강조는 상장군에 임명됐습니다. 군대를 총지휘하는 최고 무관직이었습니다. 사실상 나라의 실권자가 된 것입니다. 장군님, 축하드립니다.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장군님이 이 나라를 이끄시는 겁니다. 강조는 웃지 않았습니다. 축하할 일이 아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적이다. 왕을 죽인 역적. 역사는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 나쁘게. 하지만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역적은 역적이다. 강조는 칼을 내려다봤습니다. 목종의 피가 아직 묻어 있었습니다. 이 피를 씻을 수 있을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라를 바로잡으면 이 피가 씻어질까? 며칠 후 강조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외척 세력을 숙청했습니다. 이광정, 김치양 등 목종 시대의 권력자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일부는 유배 보냈고 일부는 처형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을 파면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자, 백성을 괴롭힌 자 모두 벌을 받았습니다. 군대를 재편했습니다. 무신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군 사력을 강화했습니다. 백성들은 조심스럽게 환영했습니다. 강조 장군이 부패한 귀족들을 처벌했다더라. 세금이 줄어든다는 소문도 있어. 어쩌면 나라가 좋아질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귀족들은 강조를 증오했습니다. 저자는 역적이다. 그들은 몰래 수군거렸습니다. 왕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다. 저런 자가 어찌 나라를 이끌 수 있겠는가? 언젠가는 보복당할 것이다. 반드시. 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미움받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미움받든 역적으로 남든 나라만 바로잡으면 된다. 어느 날 밤, 현종이 강조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전각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강조. 현종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장군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과인은 그대가 두렵소. 강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왕을 죽였소. 과인의 형제를. 그리고 과인을 왕으로 만들었소. 과인은 그대의 꼭두각시 아니오? 아닙니다. 전하. 강조가 말했습니다. 신은 전하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진심으로 전하께서 훌륭한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목종을 죽였소? 목종도 왕이었소. 목종은 무능했습니다. 강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나라를 외척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왕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왕이요. 신하가 왕을 죽일 권리는 없소. 권리는 없었습니다. 강조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한. 현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소. 강조. 만약 훗날 그대가 과인도 무능하다 생각하면 과인도 죽일 것이오? 강조는 현종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하께서 나라를 잘 다스리신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협박이오?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현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인은 그대를 믿어야 하오. 선택의 여지가 없소. 신은 전하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하나 약속하시오. 다시는 왕을 해치지 않겠다고. 강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왕이라도. 그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강조는 홀로 성루에 올랐습니다. 개경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왕을 바꿨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다. 아직.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었습니다. 강조는 옷깃을 여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일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Chapter 6점 거란의 분노 6분 1010년 초봄 요나라 거란의 황제 성종은 분노했습니다. 고려의 왕이 시해당했다고? 그가 신하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신하가 감히 왕을 죽였다고? 그렇습니다. 폐하. 강조라는 무신이 목종을 시해하고 현종을 옹립했습니다. 성종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것은 천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신하가 왕을 죽인다면 그것은 곧 아래가 위를 넘보는 것이다. 이것을 용납하면 우리 거란도 위험하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거란은 오래전부터 고려를 복속시키려 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고려를 압박했지만 고려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회다. 성종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고려를 치면 쉽게 굴복시킬 수 있다. 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40만 대군을 동원한다. 고려를 정벌하고 강조를 잡아온다. 살아서. 거란의 전쟁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끝없는 군대가 압록강을 향했습니다. 한편, 개경. 강조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란이 40만을 동원했다고? 예, 장군님. 명분은 목종의 복수입니다. 강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복수라. 핑계일 뿐이다. 거란은 원래 고려를 삼키려 했다. 이번 일이 구실이 된 것뿐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울 것이다. 강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으킨 일이다. 내가 책임진다. 그는 즉시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3만 명. 고려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 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란군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장군님, 숫자가 너무 차이납니다. 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싸워야 한다. 강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개경이 함락된다. 왕이 위험하다. 백성들이 위험하다. 그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오래된 갑옷이었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함께한 갑옷. 여기저기 흠집이 있었지만 든든했습니다. 출정한다. 강조가 말에 올랐습니다. 고려군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압록강 너머로. 거란군을 맞이하기 위해 한 달 후 압록강 남쪽 두 군대가 마주쳤습니다. 거란군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평선 너머까지 군대가 이어졌습니다. 군기가 하늘을 덮었고 말발굽 소리가 땅을 흔들었습니다. 고려군은 초라했습니다. 겨우 3만.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강조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거란군을 바라봤습니다. 압도적인 숫자.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숫자만 많다. 강조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킨다. 저들은 빼앗으러 온다. 우리의 의지가 더 강하다. 장군님. 병사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거란군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기병 수천이 돌격했습니다. 땅이 울렸습니다. 창병, 전진. 강조가 명령했습니다. 고려군 창병들이 방진을 만들었습니다. 긴 창을 세우고 대기했습니다. 거란 기병이 부딪혔습니다. 쾅, 말들이 창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하지만 거란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계속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버텨라. 강조가 소리쳤습니다.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마라. 고려군은 버텼습니다. 하나가 쓰러지면 둘이 메웠습니다. 둘이 쓰러지면 셋이 막았습니다. 강조도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는 최전방에 섰습니다. 적병을 베고 또 베었습니다. 그의 갑옷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해가 질 때 거란군이 물러났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고려군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강조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장을 둘러봤습니다. 시체가 쌓여 있었습니다. 고려군 전사자 5천, 거란군 전사자 1만. 숫자로는 고려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비율로는 졌습니다. 우리는 5천을 잃었다. 강조가 말했습니다. 저들은 1만을 잃어도 39만이 남았다. 우리는 2만 5천밖에 없다. 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강조는 진영을 돌았습니다. 부상병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약이 부족했습니다. 붕대도 부족했습니다. 한 젊은 병사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배에 화살을 맞았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죽나요? 강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병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너는 살 것이다. 거짓말. 저는 알아요. 제가 죽는다는 거. 장군님,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나라를 지키다 죽는 거니까. 병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고맙다. 장군님,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그리고 병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강조는 병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날 밤, 강조는 혼자 강가에 앉았습니다. 압록강의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그는 자문했습니다. 왕을 죽이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제 전쟁까지. 이 모든 것이 과연 옳았을까?
하지만 후회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전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 후 고려군은 승리했습니다. 거란군이 후퇴했습니다. 그들은 예상보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급도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고려군이 환호했습니다. 강조도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3만 명 중 1만 명이 죽었습니다. 3분의 1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인가? 강조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를 영웅으로 불렀습니다. 강조 장군이 거란을 물리쳤다. 고려를 구했다. 개경으로 돌아온 강조를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거리마다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강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거란은 다시 올 것이다. 더 큰 군대를 이끌고.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Chapter 7점 강조의 함정 6분 1010년 겨울 거란은 다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성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 성종이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무력만이 아니라 계략도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거란의 사신이 고려에 왔습니다. 우리 황제께서 화친을 원하십니다. 사신이 말했습니다. 강조 장군께서 직접 우리 진영에 오셔서 협상하신다면 전쟁을 멈추겠습니다. 조정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함정입니다. 한 신하가 소리쳤습니다. 거란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장군님이 가시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화친의 기회입니다. 다른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쟁을 멈출 수 있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강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현종이 물었습니다. 강조, 경의 생각은 어떠한가? 강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신은 가겠습니다. 무슨? 진아들이 술렁였습니다. 장군님, 안 됩니다. 함정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들이 장군님을 죽일 것입니다. 강조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함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말 만약 화친의 기회라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면 백성들이 죽습니다. 병사들이 죽습니다. 나 하나의 목숨으로 전쟁을 멈출 수 있다면 그것은 싼 값입니다. 현종은 강조를 바라봤습니다. 경은 진심으로 가려는 것이오? 예, 전하. 경이 죽으면 이 나라는 어찌 되겠소? 전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충신들이 계십니다. 신이 없어도 나라는 돌아갑니다. 현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인은 경이 필요하오. 그 말에 강조는 잠시 놀랐습니다. 현종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전하, 가지 마시오. 과인이 명하오. 가지 마시오. 하지만 강조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하. 하지만 신은 가야만 합니다. 사흘 후 강조는 거란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수행원은 단 10명.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친 협상이니까요. 말을 타고 가는 동안 부장 하나가 물었습니다. 장군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다. 강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는 생각했습니다. 왕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적진으로 걸어 들어간다. 나는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일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란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천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강조를 노려봤습니다. 저기에 찬 눈빛들이었습니다. 강조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중앙 천막으로 안내됐습니다. 황제 성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조는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종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장수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모두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대가 강조인가? 성종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조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서 대답했습니다. 성종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무례하구나.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가? 저는 고려 신하입니다. 저희 왕은 현종입니다. 건방지군. 성종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대는 왕을 죽인 자가 아닌가? 목종을. 그런 자가 감히 충신을 자처하는가? 강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성종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가 왕을 죽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고려를 칠 이유가 없었다. 모든 것이 그대 잘못이다. 아닙니다. 강조가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원래 고려를 치려 하셨습니다. 제가 명분을 준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폐하의 야심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라. 장수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흥미롭구나. 그대는 두렵지 않은가? 두렵습니다. 강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진실을 숨기지는 않겠습니다. 성종은 강조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대는 이상한 자로다. 왕을 죽이면서도 나라를 말하고 적진에 들어와서도 당당하다. 저는 제가 옳다고 믿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옳다고? 성종이 냉소했습니다. 왕을 죽이는 것이 옳은가? 목종은 무능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왕이다. 신하가 왕을 판단할 권리가 어디 있는가? 그럼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 합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성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조. 그대는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퍼지면 천하의 질서가 무너진다. 질서가 부패했다면 무너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는 죽어야 한다. 성종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병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방에서 수십 명이. 강조는 깨달았습니다. 함정이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화친 따위는 없었군요. 당연하다. 성종이 말했습니다. 그대 같은 위험한 자를 살려둘 수 없다. 그리고 그대가 없는 고려는 쉽게 무너질 것이다. 병사들이 강조를 에워쌌습니다. 칼이 그의 목을 겨눴습니다. 강조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없었고 숫자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잡아라. 병사들이 강조를 붙잡았습니다. 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쇠사슬이 채워졌습니다. 고려로 돌아가고 싶었겠지. 성종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다음 목적지는 우리 수도다. 거기서 그대는 공개 처형될 것이다. 왕을 죽인 역적으로서. 강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종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끌고 가라. 병사들이 강조를 끌고 갔습니다. 천막 밖으로 나오자 수만 명의 거란군이 환호했습니다. 고려의 장수를 잡았다. 강조를 잡았다. 강조는 말에 태워졌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리고 북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요나라의 수도로. 고려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조가 사로잡혔다는 것을. Chapter 8점 포로가 된 장수 6분. 천리길. 강조는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갔습니다. 말 위에 태워진 것이 아니라 말 뒤에 묶여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루에 20리씩 걸었습니다. 쉬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밤에는 땅바닥에서 잤습니다. 발이 부르텄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넘어지면 끌려갔습니다. 거란 병사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저것 좀 봐라. 고려의 영웅이라던데. 영웅치고는 볼품없구만. 왕을 죽인 역적이 무슨 영웅이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조는 입을 다물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고 굴복하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였어도 내 정신까지 묶을 수는 없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요나라의 수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성벽, 화려한 궁궐. 거란 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강조는 성문을 통과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강조를 보러 나온 것입니다. 역적이다. 왕을 죽인 자다. 죽여라. 돌이 날아왔습니다. 강조의 이마에 맞았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궁궐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황제 성종이 높은 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수천 명 모여 있었습니다. 강조를 끌고 오너라. 병사들이 강조를 광장 중앙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조는 버텼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서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어.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강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사가 강조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강조가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병사가 다시 찼습니다. 이번에는 강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힘이 빠져서였습니다. 성종이 내려다봤습니다. 강조. 그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 강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종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종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지금 그대는 포로다. 곧 죽을 몸이다. 그런데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강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비록 방법이 틀렸을지 몰라도 제 마음은 진실이었습니다. 방법이 틀렸다고? 성종이 비웃었습니다. 그대는 왕을 죽였다.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인가? 목종은 무능했습니다. 강조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나라를 외척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는데도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런 자가 왕의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도 왕이다. 왕이 왕답지 못하면 그는 왕이 아닙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종은 강조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위험한 자다, 강조. 그대의 사상은 위험하다. 신분제도를 부정하고 왕권을 부정한다. 그런 생각이 퍼지면 세상은 혼란에 빠진다. 이미 세상은 혼란합니다. 강조가 말했습니다. 권력자들이 부패하고 백성들이 고통받습니다. 이것이 질서입니까? 이런 질서라면 차라리 혼란이 낫습니다. 입 닥쳐. 한 신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재미있구나. 그대는 죽음 앞에서도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 저는 제 신념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죽겠습니다. 성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대를 살려줄 수도 있다. 예. 우리를 위해 일한다면, 그대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 쓴다면 살려주겠다. 높은 벼슬도 주겠다. 강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합니다. 왜? 저는 고려 사람입니다. 제 조국은 고려입니다. 비록 제가 왕을 죽였어도 나라를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웃기는구나. 왕을 죽이고도 나라를 말하는가? 왕과 나라는 다릅니다. 강조가 말했습니다. 왕은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백성들입니다. 저는 왕을 죽였지만 백성을 배신한 적은 없습니다. 성종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자를 옥에 가둬라. 석 달 후 공개 처형할 것이다. 병사들이 강조를 끌고 갔습니다. 감옥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습기가 가득했고 쥐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강조는 구석에 앉았습니다. 쇠사슬은 여전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내 생이 끝나는구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한 일이 과연 옳았을까? 왕을 죽이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전쟁을 불러왔다. 그리고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다.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강조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감옥 안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Chapter 9. 마지막 말 6분.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느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강조는 하루에 한 번 밥을 받았습니다. 찬물에 적신 빵 한 조각.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몸은 야위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은 깊이 들어갔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길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매일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선택들에 대해, 그리고 의미에 대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는 자문했습니다. 권력. 아니었다. 나는 권력을 원하지 않았다. 명예. 그것도 아니었다. 나는 명예를 위해 칼을 들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 정의. 그가 답했습니다. 나는 정의를 원했다. 옳은 세상을 원했다.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는 세상. 부패한 권력자들이 벌받는 세상. 그것을 위해 나는 싸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왕의 목숨, 수천 병사들의 목숨, 그리고 자신의 영혼까지. 나는 괴물이 되었다. 강조는 깨달았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나 자신이 불의가 되었다. 왕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였다. 이것이 정의인가?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승려가 감옥을 찾아왔습니다. 누구십니까? 강조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려에서 온 승려입니다. 승려가 대답했습니다. 강조 장군님을 뵙고 싶어 왔습니다. 고려에서. 강조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고려는 어떻습니까? 나라는 무사합니까? 예. 현종께서 잘 다스리고 계십니다. 거란군도 물러갔습니다. 강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장군님. 승려가 말했습니다. 고려의 백성들이 장군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장군님을 역적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영웅이라 부릅니다. 영웅. 강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승려가 말했습니다. 장군님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에 맞섰습니다. 비록 방법이 완벽하지 않았어도 그 마음만은 진실이었습니다. 강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위로가 됩니다. 승려는 강조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장군님. 부처님께서 장군님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승려가 떠나고 강조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1011년 봄. 병사들이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나올 시간이다. 강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석 달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걸었습니다. 병사들의 부축을 거절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그가 생각했습니다. 처형장은 궁궐 광장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조를 보러 온 것입니다. 단두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강조는 단두대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두대 앞에 섰습니다. 집행관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강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얼굴들. 증오, 호기심, 동정.
다양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강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나는 고려의 장수였다. 왕을 죽인 역적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강조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옳다고 믿은 일을 했다. 비록 많은 실수를 했지만 내 마음만은 진실이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나는 나라를 사랑했다. 백성을 사랑했다. 그래서 싸웠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른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 피가 조국을 깨우길 바란다. 나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왕이 왕다워지기를. 신하가 신하다워지기를. 그리고 백성이 고통받지 않기를.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나는 준비됐다. 집행관이 칼을 들었습니다. 햇빛이 칼날에 반사됐습니다. 강조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전우들이여, 먼저 갑니다. 고려여, 잘 있거라. 칼이 내려왔습니다. 번쩍.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강조는 쓰러졌습니다. 피가 땅에 흘렀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박수를 쳤습니다. 일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란 제국의 광장에서 고려의 장수 강조는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52였습니다. Chapter 10점 역사가 남긴 질문 6분. 강조가 죽은 후 그의 시신은 고려로 보내졌습니다. 현종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과인이 그를 지키지 못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왕이 시해당한 역적을 화려하게 장례 치를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종은 직접 참석했습니다. 무덤은 개경 외곽에 만들어졌습니다. 조촐한 무덤이었습니다. 화려한 비석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름 석자만 새겨졌습니다. 강조. 그날 이후 고려는 변했습니다. 현종은 강조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하고 군사제도를 개혁하고 백성들의 세금을 줄였습니다. 무신들의 지위가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문신들만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했습니다. 고려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거란의 침입을 다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강조의 피로 이룬 것이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조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그를 역적이라 불렀습니다. 왕을 죽인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유교 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신하가 왕을 죽인다면 그것은 천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강조는 역적이다. 영원히 저주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는 그를 애국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나라를 구하려 했다.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왕이 무능했기에 나라가 위험했다. 강조는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 그는 영웅이다. 역사가들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기록했습니다. 강조는 반역자다. 그는 권력욕에 눈이 멀어 왕을 시해했다. 그의 죽음은 당연한 대가였다. 하지만 다른 역사가는 적었습니다. 강조는 개혁가였다. 그는 부패한 체제에 맞섰다. 비록 방법이 극단적이었지만 그의 의도는 순수했다. 그는 비극적 영웅이다. 1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강조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역적이라 부릅니다. 왕을 죽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영웅이라 부릅니다. 부패에 맞선 용기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강조는 역적이었을까요? 애국자였을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강조는 왕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신하가 왕을 죽이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는 왜 왕을 죽였을까요? 권력욕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일부는 그랬을 것입니다. 인간인 이상 권력에 대한 욕망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강조는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목종의 무능함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외척들의 부패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는 변화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옳았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왕을 죽이는 것은 너무 큰 죄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를 단순히 역적이라고만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의 의도와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니까요. 강조는 복잡한 인물입니다. 그는 영웅이자 역적이었습니다. 애국자이자 범죄자였습니다. 개혁가이자 파괴자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완벽한 영웅도 완벽한 악당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빛과 어둠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강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는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가 폭력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강조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화가 왕을 판단할 권리가 있는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개인의 신념이 사회의 질서보다 중요한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시대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강조는 고민했습니다. 그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념을 지켰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강조의 무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용한 언덕 위, 이름 없는 무덤. 찾는 이도 드뭅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면 나무집들이 속삭입니다. 강조. 왕을 베고 고려를 흔든 사나이. 역적인가, 영웅인가? 대답은 바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레이션. 역사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이 분명히 나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강조는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왕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폭력을 썼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는 법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권력은 책임입니다. 왕이든 신하든 백성이든 권력을 가진 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념은 위험합니다. 너무 강한 신념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복잡합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모든 면을 봐야 합니다. 강조는 칼로 왕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그 칼은 왕권의 썩은 살을 도려냈습니다. 그의 피는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로 새로운 고려가 자랐습니다. 그는 역적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개혁가로 기억됩니다. 강조. 1000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역적인가, 영웅인가? 답은 아직도 바람 속에 있습니다.